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주와 우주 시스템을 사용하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로 시스템과 뭔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창한 합의 의식. 하나도 제로 사용하는 것 같고, 첫 번째랑 네 번째는 좀 나랑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는 뭔가 좀 애매하고 뭔가 거창해 보이고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도 관심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이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셨으면서 이제 여러 책을 보시더라도 삶을 살아가시더라도 좀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곳이에요.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우주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기 끝에 자꾸 웃고 계시는 분 어떠세요? 그 느낌? 제가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볼 것 같아요. 너무 강하고 주는 아름답다. 잘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문화들도 보이고 행성들도 보이고 우리가 밤 하늘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주라고 하는 이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안 보이죠. 이제 점점점점 이제 별들을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얼마나 밤하늘을 별을 보고 달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밤하늘하고 이 우주를 만나고 우리도 이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고 우리도 우주인인지 사실은 전혀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거대해서 우리랑 상관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제 어느 한 정속이 있어요. 지구라는 어느 정속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사실은 전혀 딴딴한 분위기예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냥 생뚱맞게 이 사진을 봅시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라는 거를 딱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사진이고 아름다운 공간이죠. 우리는 너무나 사실 이 우주랑 커넥션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탐색한 여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이 존경하는 곳이고 언제나 이것과 느끼고 싶고 언제나 UFO도 한번 보고 싶고 언제나 라이브로 가고 싶은 곳이죠. 그 우리가 이제 우주의 에너지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제 시크릿 영화를 봐도 이 온 우주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 어떤 진동들이 뭐 우주를 타고 가서 이제 우리한테 끌어준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까먹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현실 창조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우주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네 소원이 우주가 들어줄 것이다. 이게 간절히 원하면 이 파동이 막 전달돼가지고 뭘 끌어오고 막 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돌아오면 사실은 또 잊어버려요. 원리는 그럴듯한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랑. 이게 진실이에요. 왜? 직장에 가면 직장 성사하면서 그냥 뭐라고 하고 나는 그냥 이 환경에서 그냥 벗어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돈을 버는 게 내가 원하는 거지 사실은 이 우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끔 내가 원할 때만 우주에 들어줘. 하나님 들어줘. 그냥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 만약에 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전달돼서 이게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우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주 하면은 그냥 밤에만 나타나고 낮에는 뭐 보이지도 않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우주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과연 내 어떤 영혼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잘 전달이 되면 잘 돌아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공간 속에서 왜 우주를 이해해야 되고 그럼 이 인간이라는 나는 그럼 무엇이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거라고 살고 있을까? 하나도 안 중요해 보이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왜? 현실을 창조하고 싶으니까. 아마 현실을 창조할 생각이 없었으면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싶었으면 그냥 사시는 여러분인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현실 창조에 대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고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테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같이 이제 뭐 열심히 생각해라 실망을 해라 뭐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분명히 이곳에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할 거라는 거. 물론 제로 시스템도 이 우주의 그냥 시스템이에요. 전혀 처음 듣는 비워라가 처음 듣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간절히 가지는 거 이외에도 내가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과연 이 우주와 나 그리고 이 제로라는 것도 무엇이지?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로 책을 보면 제로 시스템 부분에 이제 과학적인 설명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을 수도 있고 제로 책에서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것이 있고 양자 증거라는 게 있고 그렇다더라. 사실은 이것도 우리 삶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굳이 그런 내용이 있느냐? 우리는 사실 이 원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는 여기가 뭐 비었다고 하지만 꽉 차 있다라고 하죠. 이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공간 혹은 이 공간, 이 스페이스를 꽉 채우고 무언가가 꽉 차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 공기 속에는 수많은 입자들, 수많은 분자들, 원소들이 꽉 차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진공이라고 하는 여기는 공기가 있어요. 이 지구에는 공기가 있는데 이 우주는 진공 상태라고 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몸이 뜨죠. 그럼 진공은 우리 관념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진공이죠. 공기도 없어야지 그게 진공인데 이 우주는 사실은 이 미세한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 마치 공기가 이 소금이 원소들로 가득 차 있듯이 이 우주도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게 이 어떤 양자 진공 상태로 우리가 양자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봤죠. 이 양자가 진공 상태로 있다. 근데 양자 진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원소의 타입으로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딱 구체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양자의 특성은 어떤 입자와 밀입자가 이제 인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게 양자 진공이에요.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깜빡깜빡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툭 하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어떤 한 허공의 실체인데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이 입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서로 생성하고 소멸되는 이 쌍소멸을 왔다 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마치 100도에서 이게 물방울이 끓고 사라지고 막 하듯이 이거 이제 양자 요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이 사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뭔가 생겨나고 사라질 때 이제 파장이 생기죠. 그렇죠? 아무 파동 없이 이게 생기고 사라지지 않죠. 뭔가 탁 터지면 그 탁 터질 파장이 또 있어요. 이거는 아주 미세한 흔들림으로 가득 찬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입자의 실체는 진동하는 끈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끈이론이 이제 나왔죠.
형체가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우주라는 공간은 무수한 떨림들이 가득한 진동의 세계가 아니냐.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말도 안 돼.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연구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끊이군이 이제 틀리다고 하는 사람과 이제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다들 동의를 했어요. 그래요. 허공이 이 미세한 입자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사라지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상대성이 나오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상대성이 동일하게 딱 만나면 이게 쌍소멸을 하면서 사라지는데, 이게 또 다른 에너지로 전이가 돼요. 빛이라는 혹은 다른 에너지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없던 곳에서, 사실 없는 건 아니죠. 있던 곳이 소멸하면서 무언가가 또 생겨나기도 하고, 빛이 또 쪼개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쨌든 진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가 생겨나도 드러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생겨나고 무언가가 사라지는 상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진공 상태를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해요. 이 영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점, 제로 포인트 필드, 어떤 지대가 있다,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라는 유명한 양자물리학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0점 공간은, 제로 포인트 필드는 적어도 형체를 지닌 모든 것들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양 공간이 사실은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도에서는 이곳을 이제 아카샤 공간이라고도 하고, 우주의 공간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공간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 0점 공간이 아까 모든 게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이 뽀글뽀글뽀글하는 이런 어떤 스프 같은 장인데, 우리가 무언가가 형태가 있다가도 그 형태에 반대되는 게 만나면은 그것이 쌍소멸을 하잖아요. 이게 작은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상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똑같이 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없애려면 그걸 반대되는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이게 소멸이 되는데, 만약에 이 형상이, 이 상황이 소멸됐다고 했을 때 그거는 과연 완전한 제로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에너지의 속성이 제로로 사라졌으면 이 제로에는 원래 그 에너지의 속성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형태는 변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형태는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그 질량이라는 어떤 그곳의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사실. 형태는 변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죠. 아 하는 소리가 내면 아의 파장이 있을 것이죠. 근데 이 아의 파장이 반대되는 파장을 만나면 아무 상태가 되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아라는 정보가 없어졌느냐? 상태가 돼도 아라는 정보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파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에너지를 이게 다 파장으로 이야기했는데, 파장이 이렇게 높고 낮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파장을 쾅 해가지고 없애면은 이게 그냥 파장이 없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 0점 파장에도 원래 얘가 출렁거리던 모든 에너지들이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0점 공간, 원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0점 공간에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고,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있는 것을 토대로 다시 형태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곳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0.5만, 이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도, 혹은 우리가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사실 다 저녁에 있고, 몇백 년간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어떤 사건의 파장이 그냥 저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곳은 모든 것이 태어나는 어떤 모체이기도 하고 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은 이제 가능태 공간이고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실은 이 제로 포인트 필드에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개념을 알았을 때 과학책을 보고 안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냥 이 제로라는 단어가 좋아서 제로가 과학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 저는 사실 이 제로라는 말이 좋아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음양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냥 저는 처음에 그곳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음과 양이 있는데 음과 양이 서로 상부적인 입장으로 왔다. 근데 음양, 태극은 무극에서 출발하죠. 희한한 거예요. 무극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삼라만상이 된다면 그럼 이 무극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무체인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두드려보니까 과학에도 제로 포인트라는 필드가 있네. 찾아보니까 모든 것은 다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과연 이게 물리적인 것에서만 영향을 미치냐?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도 사실은 같이 똑같이 공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상류, 이런 어떤 숨겨져 있던 에너지로부터 드러난다면, 만약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 현상으로 정말 드러날 수 있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이 창조적인 현상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고,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또 궁금하죠. 왜 간절히 원하는데? 아,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 결핍이라는 또 다른 에너지를 내가 쓰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 드러난 현상이라는 것은 굉장한 정확한 에너지 싸움입니다. 내가 에너지 쓴 대로 분명히 창조되는 거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간절히 원한다는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한다는 것의 모든 다른 버전은 없기 때문에 원하고, 결국은 불완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름은 같아요. 얘도 제로 포인트 필드예요. 0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로 시스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0점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0점은 그냥 어떠한 대상도 아니야, 어떠한 속성도 에너지도 갖고 아니 그냥 0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양수로 조금만 가도 그냥 1, 음수로 조금만 가도 마이너스 1인데 0은 절대적인 어떤 속성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0점이죠. 그러면 희한하게 이 진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희한한 이 0점, 아무 속성도 갖고 있지 않은 곳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과학자들은 지금도 연구를 해요.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 우주에 있는데 이 에너지를 실체화만 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이 혼자 에너지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미하게 사실은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상을 하고 어떤 고요한 공간, 산면에 머물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이곳 접촉하고 이곳의 정보를 깨우기도 하고 영향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어떤 곳에 공명을 하면서 더욱더 활동적이게 그 어떤 상황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이 가능한 제로 속성에 맞추냐는 공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도 훨씬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주 에너지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어나죠. 근데 왜 시크릿은 안 되냐? 제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자꾸 원하는 게 있거나 어떤 내 사념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물론 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우주에는 이 어떤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이 어떤 영점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들이 사실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외계의 존재들은 사실은 이 정보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보를 해석하지 못하고 갖다 쓰지 못하지만 우주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잘 알겠죠, 사실은. 이 우주선이라는 것도 이 중력을 받지 않는 거죠. 무중력 상태니까 공기도 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건 지구에만 존재하는 물리적인 법칙인데 우리가 이 우주적인 법칙을 좀 우리 안에 둔다면 우리가 이 어떤 우주적인 개념을 머리에 둔다면은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좀 더 우주적인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물론 현실 창조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수월하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로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우주의 이 가르쳐 있는 공간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그냥 0점이라는 형태를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이것이 이제 핑 짜맞춰지면서 이제 영감을 얻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제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이런 원리에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삶이 조금씩 달라져요.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무의식의 세팅이라고 불러요. 의식적인 부분이 이제 무의식의 영향을 자꾸 받는다면 우리는 사실 이 무의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의식적에서 알아 하지만 뭔가 이상해 라는 이제 자꾸 방해작용이 올라오면 사실 그거 힘들어요. 근데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래 맞아 그거 되면 그거 눌러주죠. 사실은 창조도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자동으로 찾는 것이죠. 사실 이 바람 없는 바람이라는 건 내 의식적으로 바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근데 내가 완전히 바람을 내려놨을 때, 바라지 않았을 때 그래도 어떤 욕심 없는데요. 무의식 속에 바라겠죠. 그래서 그 바람은 이 우주가 자동적으로 어떤 방해하는 것이 없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나에게 유입이 되면 그냥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어떤 우주가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우주랑 공명을 하기 위한 어떤 나머지 열린 자리 그래 우주에 나를 도와주고 내가 우주의 정보를 잘 읽을 수 있게 내가 알고 있는 내 감정을 먼저 내려놓고 그때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일 수 못하게 되면 사실은 내 식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실 제로가 되어야지 이 모든 정보들을 왜곡 없이 내가 잘 이해를 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의식과 접속된 상태가 사실은 현실 창조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 시중에는 현실 창조를 위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뭘 해야 되고요, 관계를 해야 되고요, 혹은
정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 근원에는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시플릿 비디오를 다시 봤는데 뭐 번질 게 있는가 해서 다시 보긴 했는데 근원은 이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약간 좀 정말 일반인들이 좀 어려움을 좀 쉽게 벗어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라. 분명히 그것도 있어. 근데 그 근원에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이 에너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방법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만트라를 외울 수도 있고, 나를 정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어떤 우주 의식과 내가 공명을 해서 내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것이 발현되도록 돕는 거지. 사실은 이게 정답이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내 에고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명되는 거. 그 정도 가능하겠죠. 접신이 된다고 그랬지. 예, 채널링을 한다든지 내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로 채널링을 한다든지 이것도 이제 이런 건데 완벽하게 공명 상태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 어떤 에고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완벽한 상태는 사실은 이 우주 그 자체와 공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여기에 가까울수록 더 어떤 이 우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현실처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이제 제로 존재는 내가 제로로 존재하는 어떤 상태에 머물렀을 때 이게 가능한 건데 사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데 나는 그냥 내 상태가 그냥 제로 존재 상태만 있으면 돼요. 그곳에는 내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 정신 상태는 제로 존재 상태이고 내 의식 상태가 제로 존재 상태에 있으라는 거지 어떤 기본적인 물리적인 일을 하죠. 근데 완전하게 이 상태에 되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이 세계가 환상의 세계라고 하니까 완전하게 환상의 세계나 자각이 일어나는 것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전 단계가